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 자동차 회사들의 제일 큰 고민은 차량용 반도체를 구할 수가 없어서 공장 가동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테슬라는 좀 예외인가 봅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3분기 판매 실적은 또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의 영향을 이 테슬라라는 회사는 덜 받는 이유가 뭔지 오늘은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겠고요. 한 청취자께서 연금보험을 이제 수령할 때가 됐는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연금으로 쪼개서 받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 이럴 때는 어떻게 답을 하는 게 현명한 거냐 하는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이 질문은 이 청취자분뿐만 아니라 꽤 많은 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인 것 같아서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저희가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는데요. 지자체의 자전거 보험은 누가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 거고 보험에 가입하면 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10월 4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들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고해드린 재미있는 경제 뉴스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고란 경제 전문 기자 나오셨고요.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도 휴가를 마치고 끌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 소장님은 왜 휴가를 가서 방송을 같이 듣고 댓글 남기고 그러셨어요? 잊을 수가 없죠. 예, 하루도 못 잊는 송경제. 다시 오니까 너무 좋네요. 마음이 안 놓이셨군요. 예, 남들 일할 때는 휴가 가셨다가 또 남들 쉬는 날은 또 아침에. 자, 오늘은 박세훈 작가가 준비해 오신 내용부터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전거 보험. 네. 자전거 타다 다치면 혹은 사고 나면 고쳐주고 치료비 주는 보험인 것 같은데 네. 이건 뭐가 이슈입니까? 일단은 청취자 8둘 하나만 번 쓰시는 분이 지난주 금요일에 구청에서 자전거 보험 가입해준다는데 이게 공짜입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최근에 자전거 타는 분들 늘고 있어서 요거 좀 취재해서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알아봤는데 네. 자전거 보험 같은 경우는 자전거 타던 중에 사고가 내가 다친 경우에 4주 이상 진단 나왔다. 네. 4주 이상입니다. 그냥 간단히 다친 건 아니고요. 꽤 많이 다쳐야 4주 이상 나오죠? 뼈가 부러져야 아마 4주 이상 나올 겁니다. 예. 그러면 상해 위로금이라고 나오는데 예.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략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자전거 지자체에서. 보험에 가입을 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가입하는 주체가 지자체예요? 그럼? 지자체입니다. 그럼 내가 내 돈 내서 가입하는 거 아니라. 지자체에서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보험사랑 예. 단체 계약 맺는 겁니다. 아,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유장애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1,000만 원. 이건 예. 약간씩 다릅니다. 보장 내용은. 만약에 내가 실손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 중복 보장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 다쳤어요. 네. 치료비가 200만 원 들었어요. 네. 근데 자전거 보험이 있네? 네. 그럼 자전거 보험 회사에서도 200만 원을 주고 네. 내 실손에서도 200만 원을 주고. 그렇게 됩니다. 중복 보장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 그래서 사고 벌금을 내거나 검찰에 구속이 되거나 형사 합의를 봐야 되는 경우 요 경우도 정해진 한도 내에서 네. 보험금을 지급을 해줍니다. 근데 자전거 분실 도난 요건 보상 안 해줍니다. 지금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다치는 거 보장해 주는 게 자전거 보험이군요. 크게 다치는 경우입니다. 예. 4주 이상. 네. 이거는 그러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가입을 따로 하기는 그래도 해야죠. 그래야 사람을 보장해 줄 테니까. 굳이 개인이 따로 할 필요는 없고요. 예.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에서 가입을 했다. 예. 그럼 자동 가입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따로 뭘 가입하거나 돈을 더 내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요. 물론 이 돈도 결국은 지자체로 들어간 세금으로 보험료 내는 거라서 예. 또 얼마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사는 곳이 서울 용산구거든요. 용산구는 1년 계약에 대략 8,800만 원 정도 네.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1년 계약입니다. 구민수로 나눠보면 대략 1인당 한 400원 정도 세금을 내고 있는 거죠. 그럼 용산구에서 사시는 분들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자동으로 이 보험 자동입니다. 그러면 나는 용산구가 아니라 예를 들면 중랑구에 사는데 네. 용산구에 자전거 타고 왔다가 네. 사고가 났어요. 네. 그럼 저는 해당이 안 됩니까? 중랑구가 만약에 가입이 돼 있으면 중랑구에서 보장을 해주는 거고요. 중랑구에서 가입을 안 해줬으면 용산구에서 사고 난 거에 대해서는 안 해줍니다. 어디서 사고 났든 내 주소지 내가 거주하는 곳에 지자체가 가입이 되어 있으면 나는 그렇습니다. 보험 가입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돼 있는지 제가 또 이거 전수조사 한번 해봤는데 네. 전국에 시군구 지자체 250개가 있으면요. 예. 100곳 정도가 가입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구에서 가입을 하는데 네. 25개 구 중에 절반 조금 넘게 한 12곳 정도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예. 제가 다 일일이 얘기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 포털 사이트에요. 내가 살고 있는 시나 구를 치고 그 뒤에 자전거 보험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네. 그게 아니면 시청이나 구청 전화해서 자전거 보험 관련해서 전화했다고 하면 연결해 줍니다.
또 왜 어디는 가입을 하고 어디는 안 했냐 하면 이건 지자체 예산으로 쓰는 거라서 시나 구가 조례로 보험 그러네요. 가입할지 예. 말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우리는 예산을 이쪽으로 좀 쓰고 싶다 하면 가입을 하는 거고요. 예. 어떤 곳에서는 이 예산 굳이 여기 안 쓰고 다른 데 쓰겠다라면 가입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럼 점점 늘고 있긴 합니다. 가입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정도만 알아두고 있다가 네. 혹시라도 다치면 네. 보험 가입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전화해봐야 되겠다. 네. 이렇게. 오늘 방송을 계기로 모든 자치구가 가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한두 곳이 이런 거 한다고 하니까 뭐 신기하네 뭐 이렇게 네. 생각하고 뭐 좋으면 좋고 뭐하러 그런 걸 하고 있어 이제 이런 느낌이었을 게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다 하면 이제 안 하는 것이 괜히 욕먹는 이렇게 되죠.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박세훈 작가가 거주하고 계시는 서울 용산구에서 네. 자전거 보험을 가입을 해줬어요. 네. 근데 그 사고 지역은 어디 뭐 인천 연수구에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멀리 갈 수 있죠. 네, 차에다 싣고 가서 거기서 탈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거기서 빌려 탈 수도 있고요. 그렇네요. 맞아요. 꼭 내 자전거만 탄다는 법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친구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 그러다 다쳐도 됩니까? 해줍니다. 보험이. 어느 도시에 가서 어떻게 사고가 났든 자전거를 타다가 예. 사고가 났다. 용산구에서 자전거 보험 가입돼 있다. 음. 보장해 줍니다. 그럼 사람 기준이군요. 사람 기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방송 듣다가 나도 몇 년 전에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나서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네. 이런 거 있는 줄 모르고 난 내 돈으로 다 냈네. 네. 지금이라도 신청해서 다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몇 년 전 사고인데? 기준이 3년입니다. 사고 난 날로부터 3년이고요. 예. 후유 장애인 경우는 진단일 기준으로 3년이에요. 시청이나 구청에 전화해 보셔서 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자전거 보험에 가입을 한 지 3년이 넘었다. 그리고 내가 사고가 난 건 3년이 아직 안 됐다. 예. 라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6604번님께서는 그 가입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실비보험 그러니까 실손보험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못 받으셨다고 인천 어디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이게 아마 지자체마다 좀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모양이죠. 보장 내용이 다르거나 예. 아니면은 이게 중복된다는 건 실손의료비에서는 치료비를 보상해주고 실제 예. 내가 손해 본 치료비만큼 그리고 이제 박세훈 작가님이 소개해준 거는 이제 일정 수준의 상해를 입으면 정액 진단금을 주는데 요분 예.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안 다쳤는데 병원비는 나온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럴 아니면 수도 있어요. 인천에서 한 거는 딱 진짜 치료비 실제 들어간 것만 주는 걸 수도 있고 요거는 네.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보험사에 확인을 한 거라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실손이랑 지자체에서 가입한 거랑 중복 지금 된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네. 아무튼 다시 한번 좀 알아보셔야 되나요? 저희가 알아볼까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아마 그 지자체별로 보험이 다를 테니까 네. 그거는 지자체에 확인을 해보셔야 것 알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보험회사에서 이 사고가 정말 차 사고가 난 건지 아닌지 확인을 하잖아요. 다음이죠. 자전거 보험은 나 다쳤습니다라고 하면 네. 사실 길 가다가 다쳤는지 자전거 타다 다쳤는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래서 이거 보험회사 측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예. 전국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자전거 사고 접수건을 다 확인하는 건 어렵다.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랜덤으로 조사를 나가긴 한다. 만약에 조사 나가서 이것저것 정밀하게 확인한 후에 만약에 거짓말로 밝혀지면 네. 보험 사기로 형사 고발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의외로 구멍이 있네요. 근데 이제 또 4주 이상 진단 나오는 거고 네. 후유 장애고 또 사망했을 경우에 돈이 나오는 아주 거라서 크게 다쳤을 때만 네. 그렇긴 한데 금액이 크지도 않죠. 그리고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치료비 정도 주는 네. 겁니까? 네. 치료비가 많이 들면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많이 들 수 있는데 보장 내용이 아마 용산구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확인해서 1,0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때까지 네, 조금씩 다릅니다. 보장 내용은. 네 그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다. 예. 고란 기자님, 요즘 자동차 하나 사려고 주문을 하면 6개월 기다리는 건 보통이고 네. 뭐 9개월, 12개월 뭐 그렇게 기다린다면서요? 그래서 신청했는데 그 중고차가 그러니까 이게 신차가 나와야 되잖아요. 2022년 산. 예. 그게 아니라 2021년 산이 나온다고 그런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럴 정도로 자동차 생산이 지금 좀 어려운데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게 다 반도체 때문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요. 그래서 3분기에 신차 판매량을 보니까 미국에서 전년에 비해서 한 13% 정도 줄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아직까지 자동차들이 다 실적을 발표한 건 아니라서 정확한 건 아닌데 대충 보니까 3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한 13에서 14% 정도 줄었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특히 9월 달이 좀 심각한데 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한 25% 안팎으로 줄었을 것 같아서 이 지난 10년 사이에 가장 적은 판매량을 기록한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다 뭐 반도체 요새 수급 어렵다는 건 굉장히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GM 같은 경우에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는 무려 미국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줄어든 44만 7천 대, 2009년 이후 최악의 분기 판매 성적을 보였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없어서 고민이라는 얘기는 한참 전부터 들었는데 맞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이 최악이군요. 네, 지금 상황이 최악이고요. 3분기가 7, 8, 9월이잖아요. 아. 이 뒤로 갈수록 9월에 가까워질수록 더 그 실적이 좀 안 좋은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저기 쟁여놨던 거 다 썼나 보다 진짜. 게다가 자동차 이때가 회사들이. 이게 이제 코로나 2차 대유행 오면서 예. 쟁여놨던 거 다 쓰고 새로 물건 받아야 되는데 이 동남아 공장 다 서버리고 예.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차질을 빚고 있어서 판매량으로도까지 이어진 겁니다. GM만 이렇게 부족해요? 아니고요. 네네. 그러겠죠. 네, 그 스탈란티스라는 곳이 있는데 지프 크라이슬러 요거 생산하는 곳이 마이너스 19%, 예. 폭스바겐 마이너스 8.3, 닛산 마이너스 10, 현대기아차 역시 여기는 이제 미국 기준은 아니고 국내 전체 다 통틀어 가지고 예. 마이너스 7%. 음. 그런데 유일하게 이 와중에 판매량이 늘어난 곳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원고를 썼는데 앞에서 다 소개를 해버리셨죠. 어딘지. 예. 테슬라. 네, 테슬라요. 테슬라. 테슬라만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작년보다 더 많이 팔았다 이거죠. 네, 이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세상 쓸데없는 걱정이 재벌 걱정, 연예인 걱정, 더해서 테슬라 걱정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차도 차지만 우리나라 예. 소확개미 분들이 너무 많이 투자해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예. 5월엔 $500 선까지 내려와가지고 야 이제 큰일 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예. 지난 금요일 종가를 보니까 $774. 지금 그 5월달 바닥 찍고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왜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냐 봤더니 3분기 실적 기대감 때문이었는데요.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더니 정말로 기대감보다 더 훨씬 잘 나왔습니다. 이 IR 보고서를 내놨는데 3분기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24만 1,300대를 팔았습니다. 예. 1년 전보다 무려 73% 늘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판매량이고요. 예. 이게 당초 월가에서 예상한 건 한 22만 9천 대 정도 팔 거다라고 했는데 24만 대니까 훨씬 더 예상치를 뛰어넘는 거고요. 예. 뭐 이렇게 많이 팔았나 봤더니 여기 모델은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4개밖에 없어요. 모델 3, 모델 Y, 모델 S, 모델 예. X. 그 가운데 이제 중형차, 보급형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델 3와 모델 Y 같은 경우에요. 1년 전보다 87%나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판매량이 늘었다 하더라도 이게 여기는 반도체가 뭐 계속 필요 없거나 뭐 많이 다 잘 구해서 늘어난 건지 아니면 작년에 워낙 못 팔아서 작년하고 비교하니까 그래도 늘긴 늘었네. 작년에 참 못했구나 이제 이런 건지 이제 구별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라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예. 6분기 연속 판매 증가. 네. 그러니까 반도체 공급 부족에 있더라도 테슬라는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잘했던 거죠. 어디서 반도체가 나서 그렇게 잘 만들었어요? 이걸 이제 그 3가지 정도로 이유를 구분하더라고요. 예. 첫 번째 이유가 테슬라는 다른 내연기관차 생산 업체에 비해서 반도체를 적게 씁니다. 왜냐면요. 예. 그 자체 운영 체제 OS를 갖춘 통합 제어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구조가 단순하고 반도체가 적게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예. 반면에 다른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 자체 OS가 없고요. 기능 제어도 분산돼서 구조가 복잡하고 예.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 테슬라 주력 차종 모델은 아까 모델 3, 모델 Y, 1년 전보다 87%나 판매가 늘었다는 이 모델이요. 네. 이게 그냥 보면은 비슷하거든요. 근데 차량 기능의 제어 방식에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차량의 거의 모든 기능을 단 5개의 전자 제어 유닛 ECU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반도체죠? 네네네. 예. 요게 이제 수행을 합니다. 5개만으로 차가 네. 돌아가는데. 반면에 다른 회사 차량은 예. 이 단순한 건 한 30에서 40개, 음. 기능이 많은 건 70에서 100개 정도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몇 개의 중앙 통합 제어 장치, 그러니까 ECU가 몇 개만 있으면 다 커버할 수 있는 반면에 다른 회사는 이 제어 장치가 차량별로 흩어져 있어가지고 반도체가 수십 개가 더 많이 필요한 거죠. 그 예를 들어서 보니까 그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라는 MCU라는 반도체가 있는데요. 예. 이게 기능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데 자동차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바디 컨트롤러, 그러니까 도어, 에어컨, 파워 스티어링 제어 이런 거를 이제 하고 있는데 모델 3 같은 경우는 MCU가 딱 4개 들어간대요. 네. 그런데 다른 회사 차량은 100개 정도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 두 번째 이유.
또 반도체를 적겠습니다. 왜? 예. 이거는 이게 테슬라 주력 모델이 보자면 거의 2개밖에 없다라고 봐도 돼요. 모델 3, 모델 Y. 예. 근데 다른 차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차, 전기차 수백 가지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왜 맛집에 가면은 이 집이 맛집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예. 메뉴 가짓수가 얼마나 정량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맛집에 사람들이 붐비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손님을 소화할 수 있는 건 메뉴 가짓수가 적어서 예. 생산을 빨리빨리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듈화가 돼 있어가지고 예. 이게 보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개밖에 없는데요. 이 가운데 주력 차종이 2개고 이 2개가 사실 또 거의 비슷합니다. 설계가. 예. 그래서 반도체 관점에서만 보면 그냥 한 개 차종에 들어가는 반도체만 신경 쓰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비교해 봤을 때 자동차 회사들은 훨씬 복잡하잖아요. 다양하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사양별로 다 맞춰서 반도체를 공급하려면 이게 처리가 안 됩니다. 이게 다 그 자동차 회사들이 왜 이렇게 많은 반도체를 쓰는지 이걸 그 컴퓨터 회사들에서 보면 참 이상하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컴퓨터를 하나 사면 그 컴퓨터에서 뭐 엑셀도 돌리고 한글도 돌리고 파워포인트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하나 다 하잖아요. 그런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예를 들면 안전벨트 맸는지 안 했는지 맞아요. 띵띵띵 이거 해주는 거. 근데 반도체 또 하나 들어가고. 네, 맞아요. 뭐 예를 들면 따로. 뭐 에어컨은 또 어. 반도체 또 하나 들어가고. 그러니까 컴퓨터가 막 수십 개가 있는 거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이게 바로 세 번째 이유와 연결되는데요. 예. 테슬라는 핵심 칩을 직접 설계합니다. 다른 자동차 회사는요 중간에서 이 부품 업체가 반도체 칩을 얹어가지고 자동차 예. 회사에 납품하는 식이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직접 설계하니까 자기들이 반도체의 개수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 되는 거고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 그 캐시우드 돈나무 언니가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예. IT 회사다, 기술 회사다라고 이제 분류하는 그래서, 이유기도 하죠. 네. 다행히 반도체 난 수급난을 좀 비껴가고 있다. 네네. 알겠습니다. 김현우 소장님, 네. 저희 청취자분께서 12년 전에 가입한 연금보험이 있는데 네. 만기가 돼서 이제 받으실 때가 됐나 봐요. 네. 축하드리고요. 이걸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연금으로 수령할지, 즉 한 달에 얼마씩 잘라서 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일시금으로 다 받아가실래요? 네. 이런 질문을 하더라. 네. 뭐라고 해야 되는 거냐? 이제 이 질문을 보내오신 거예요. 이게 선택권이 주어지면 고민이 되죠. 일단 내용을 저도 자세히 읽어보니까 예.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은 상품은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은 상품이면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그거는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그동안 내니까. 받았던 연말정산 혜택을 토해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연금을 생각할 받는 것도 게 없이 연금으로 받아야 되고.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좀 고민이 될 텐데 개개인마다 물론 이제 가입하신 연금 상품 다들 다르겠지만 이런 고민이 있을 때 핵심적인 거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네. 일시금으로 받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딱히 복잡할 게 없습니다. 일단 10년 이상 유지했으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거고요. 예. 그리고 뭐 금리도 지금부터 연금 수령할 때까지 일시금을 수령할 때까지 크게 변동 없으면 지금 콜센터에서 얘기해 주는 그 금액 틀림없이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금 생명보험사의 공시율은 2%대 초반 정도 나오고 예. 손해보험사의 공시율은 1%대 중반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서 사실은 사업비 수수료를 뗀 실제 이율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세전 1%가 채 안 되는 수준입니다. 한 0.8, 0.9.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저 연금으로 받을게요라고 하면 다달이 잘라는 주는데 네. 내가 그냥 일시불로 받을 수 있었던 그 돈을 그런 보험회사가 굴리면서 다달이 잘라주는 건데 네, 그렇죠. 그 굴리는 그 이자가 네. 그 수익률이 그냥 은행에 넣어놨나 뭐 그 보험회사 굴리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시금으로 받을까 하는 고민은 세금을 떼지 않는 대신 얼마 수수료 떼냐 요거 예. 보시면 되는데요. 90년대 후반까지 이 판매됐던 고금리 상품이 아니면 사실은 현재의 이금융권 저축은행의 예금 이율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예 일시금으로 다 받아서 말씀하신 저축은행 같은 데다가 넣어놓는 게 차라리 이자가 좀 나을 수도 있겠다. 네 그렇습니다. 세금 면제해 주는 게 미미하니까요. 네. 또 연금을 선택할 때 봐야 될 것도 수수료인데요. 이게 세금이 없는 대신에 연금 수령 기간 중에도 지급되는 연금에 대해서 수수료를 뗍니다. 이거 모르는 분들 많은데 적게는 0.5에서 많게는 거의 2%까지 떼거든요. 그러니까 예. 한 달에 내가 연금으로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한 5천 원에서 2만 원 정도 수수료를 떼고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자에 대한 세금은 면제가 되는데 여기서 수수료가 많다 보니까 이건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니까 오히려 더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2억 정도 목돈이 쌓여 있다. 그리고 매년 1%씩 늘어난다라고 가정을 하면 200만 원씩 늘어나는 거죠. 예. 여기에 대한 세금 30만 8천 원 정도는 아낄 수 있는데 연금을 한 달에 50만 원씩 받으면 연간 한 3에서 10만 원 정도 수수료를 떼는 거니까 이거 세금을 그렇게 크게 많이 아끼나
차라리 받아가지고 내가 은행에 넣어놓고 필요한 만큼씩 꺼내 쓰는 게 더 낫지 않나 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연금으로 잘라드릴까요? 라고 물으면 이 연금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 내가 예를 들면 130살까지 산다. 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받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나오니까 나는 내가 일시금으로 받아가면 이게 딱 정해지는 거지만 네. 연금으로 받아가면 그게 좋지 않습니까? 더 오래 받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도 사실 제일 큰 고민인데요. 이분도 예. 집안 내력을 봤을 때 장수하신다. 그래서 고민이 된다라고도 하시더라고요. 예, 문제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봐야 되는데 하나는 물가고 하나는 지출액입니다. 물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계속 올라가게 되니까 예. 내가 지금 받는 연금액은 고정입니다. 음.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지 않으면 지금 50만 원 드릴게요라고 한다면 그게 30년 후에도 50만 원을 주는 거거든요. 대략은 몇 년까지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럼? 보통 따져보면 보험사에서는 한 30년에서 40년 정도 이제 수령하는 시기마다 다릅니다. 네. 그런데 30년에서 40년 정도는 수령에 가면 예. 숫자적으로는 본전이거든요. 음. 그런데 그게 물가를 반영하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한 50년 정도는 살아야 그래도 우리가 유리한 선택이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소장님 뉘앙스는 그냥 일시금으로 받으세요라는 뉘앙스네요. 이리저리 살펴봐도 보험회사 못 이깁니다. 티가 났군요. 예, 저는 잠시 후에 11시 5분에 이어지는 손에 잡히는 게 플러스에서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